국회 정상화에 아직도 전제 조건이 남아있나?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을 목도하면서 전 국민과 8천만 결의가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개개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새로운 모험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도 81일간의 긴 공전 끝에 드디어 정상화되어서 의장으로서 참 긴 안도의 한숨과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초월에 나와주신 우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결단,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각 당 대표님들의 인내와 노력에 다시 한번 이제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정치권도 합심해서 일하는 모습의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회담과 4.13 북미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려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말로 세계의 만남이라고 할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재개된 것입니다. 특히요, 어제 오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한미 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한미의 철도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0년 분단선을 넘어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회의 여야 5개 정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힘모아 나가기를 염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서 남북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대북인도 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회기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의의 현안은 300개 있는 반면 임시국회 회기는 18일 남아 있습니다. 애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목 상임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경심사와 법안심사가 가능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남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넉 달 안에 초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난 4달 국회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3월 초회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부탁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생 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틈나는 대로 민생 현장의 국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와 우리 당도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민생 현안들을 하나라도 더 빨리 챙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무조건 국회에 들어오라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제1야당을 대하는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 또 추경 예산 분리심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두 안 된다고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만 내린다면 우리 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역사적인 판문점 이북 정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북핵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협의에 관한 말씀도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우리 당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국회가 하루속히 완전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여러 의견을 잘 조율해 주시고 또 어제 그 회담이 성과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북핵의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께서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주 역사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경전의 현장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 어제 말로는 남북이 혼자 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갈급속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커다란 위기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북한이 거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이번에 중심은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다 대화다 하면서 겸양하고 빠질 것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회담은 대한민국 전통에 완전히 배제됐다고. 이것은 단지 어제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 그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배제되면 우리나라 평화가 또 한반도의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대단히 우려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열린 G20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서 붙어있을 거라.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자칫 코리아 패싱으로 배틀바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연구를 갖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번 국회 열리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호받기로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그 지위를 따라서 이렇게 뺏기게 됩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두 달 연장을 하면서 정의당이 갖고 있었던 정개특위위원장을 뺏는다는 것, 정말 너무 박절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정미 대표하고 제가 단식을 하면서 여야 간 합의로 얻어낸 연구의 비례대표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일당이랑 합의가 돼서 정개특위위원장을 심상정으로부터 뺏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위원에게 다시 양보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예전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에게 존중하고 요청합니다. 어제 판문점 북미 3차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드디어 본질 문제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본질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 판문점은 바로 전쟁의 과거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또 어제 66년 전에 정전협정을 맺었던 양측 국가의 양측 당사자의 지도자가 그 판문점에서 평화를 얘기했다는 것, 비핵화를 얘기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모두 발언에서 방북단 얘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환영하고 찬동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여는 과정에서 과연 국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가? 5천만 국민 주권자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이 국회가 지난 2년 동안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침 황교안 대표께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당도 자유한국당도 기여할 수 있는 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라는 이 목적에 누구도 표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5당 그리고 우리 의장님 지난번에 방미단 그래서 기여했듯이 평양 방문단 문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개특위, 사개특위 전학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치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국회가 표류하고 공작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정상화되는 마당에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실종된다면 정상화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왜 정치개혁에 반대하겠습니까? 어쨌든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하고 반드시
김기상 의장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20대 국회가 그래도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의를 지키려면 또 그게는 역사에 남으려면 반드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하는 후보자입니다. 끝으로 며칠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 환영한다 그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해찬 대표는 이미 말씀하셨고 저희는 계속 이걸 주장하고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이정미 대표님이 또 같이 입장을 하시면 5당이 다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게 되는 현입니다.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고 대법원장도 파면되고 또 판사, 총리, 장관 누구도 소환되거나 파면되거나 탄핵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유독 국회의원만 예외지대에 있습니다. 헌법사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며칠 전 토론회에서 각계 권위 있는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나와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보장제가 아니다. 그런데 의견을 같이 하셨고 그런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국민의 80%의 지지가 20대 국회가 이 정치 개혁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소환제 이뤄내는데 그것을 같이 한 결정적인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초월의 마지막 참석입니다. 제가 7월 12일까지 당대표 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끌어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박장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마지막 날 못 뵙고 가는 줄 알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 모두 발언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아직도 전제 조건이 남아있나? 지금 정상화가 다 합의되는 것이 아니었나? 근데 뭐가 더 남아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요 근래에 의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며칠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대화 방식을 포기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은 무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지배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최대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목 잡기가 협치보다 우선하고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정말 허탈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을 당사자인 개인은 물론 해당 정당에 어떤 양해도 없이 교체한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상대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인 국회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난 80여일 동안 반복된 일, 아니 지난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개 정당이 반대하면 국회는 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역대 가장 비생산적인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대체 몇 번의 보이콧이 있었는지 이제는 셀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 정당에만 책임을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결 정치 구도가 만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일정을 정상화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상적 기능을 되찾게 하는 선거제 개혁을 불투명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변화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 냉전 해체의 기회가 종전 이후 60여 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결 정치를 바꿀 기회는 민주화 이후에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유실하지 않도록 특히 집권 여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